안녕하십니까. 대전교원 시니어 직능클럽 DTS 교육방송입니다. 오늘은 한국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려의 목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고려의 건국과 후삼국 통일, 고려의 변화,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려의 건국과 후삼국 통일은, 여기에 후삼국은 삼국과는 조금 다릅니다. 삼국은 고구려, 백제, 신라인데 후삼국은 신라, 태봉, 그리고 후백제, 이것이 바로 후삼국이 되겠습니다. 이거 통일을 누가 했느냐? 고려가 한 것입니다. 먼저 고려의 건국과 후삼국 통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고려의 건국은 918년에 왕건이 건국을 했습니다. 왕건이 궁예를 몰아내고 왕건이 즉위를 했는데, 궁예는 태봉을 세워서 왕건이 궁예의 부하였었습니다. 그런데 궁예가 폭정을 저지른 관계로 궁예를 몰아내고 왕건이 즉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호를 태봉이라고 하지 않고 고려로 고치고 수도를 철원에서 송악으로 천도를 한 것입니다. 이 송악은 지금의 개성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는 개성이라고 하지 않았고 개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려는 민족 재통일이 되겠습니다. 민족 재통일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제일 첫 번에 통일한 것은 통일신라 29대 무열왕 때 통일을 했고, 다시 또 통일한 것은 고려 왕건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서기 936년이 되겠어요. 신라 경수랑이 935년에 투항을 했습니다. 그리고 후백제 네 분이 있은 관계로 후백제가 936년에 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936년에 왕건은 민족 재통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후삼국 통일의 의의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정치 참여를 확대시켰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라는 바로 귀족 사회이기 때문에 성골이나 진골, 골품제에 의해서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육두품 출신, 오두품 출신이라면은 바로 정치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후삼국 통일 이후 고려는 정치에 참여하는 세력을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후족, 각 지방의 아주 우두머리, 훌륭한 사람들, 이런 것이 호족으로 발전을 하게 돼서 호족이 정치에 참여하게 됐고, 또 지식인이 정치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려는 민족을 통일하는데 어떻게 했느냐? 다양한 세력을 포용했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민족문화 토대를 마련했는데 삼국의 다양한 문화를 융합해서 고려의 문화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고려의 후삼국 통일 과정을 한번 그림으로 보면은, 이때 고려는 바로 다른 민족, 또 우리 민족들을 전부 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해가 망하고 발해의 사람들을 받아들였습니다. 발해 유목의 입국, 발해는 934년에 망했는데 발해의 유민을 받아주고, 또 후백제가 멸망했을 때 후백제의 사람들도 받아주고, 또 신라가 항복했을 때 신라 사람도 받아들이고, 그래서 바로 민족 융합 정책을 쓴 것입니다. 자, 보면은 고려의 수도는 철원에서
919년에 개경으로 개성, 지금의 개성 또는 송악 일로 옮긴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국전 왕건의 점령지, 여기 지금 나주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는 후백제가 아니라 저기 왕건이 바로 태봉을 여기에다가 태봉이 여기를 침입해서 여기는 태봉국이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신라는 자연적으로 항복을 하게 됐습니다. 이때 마이태자라는 사람이 항복을 해서는 안 된다 하고서 적극적으로 저기를 안 된다고 얘기를 했으나 결국에 가서 신라가 항복하니까 마이태자는 금강산으로 들어가서 자연 생활을 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건은 고려를 왜 고려라고 했느냐? 옛 고구려의 땅을 차지하자. 옛 고구려의 땅은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은 저 만주, 북만주까지도 옛 고구려의 땅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고구려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국호를, 나라 이름을 고려라고 진 것입니다. 그래서 태조는 북진 정책을 쓴 것입니다. 옛 고구려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 태조의 정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북진 정책. 옛 고구려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북진 정책을 썼고, 북진 정책을 쓰자며 바로 서경을 중시한 것입니다. 여기서 서경은 평양을 서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양을 제2도시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거란을 적대시했습니다. 거란이 고려에 낙타 50피를 교류하자고 보내줬는데 고려에서는 이 낙타를 선주교 다리에다 묶어놓고 붕겨 죽였습니다. 그래서 거란하고는 바로 적대시하고 지낸 것입니다. 다음에 태조의 정책 중에서 중요한 것은 민족 통합 정책이 되겠습니다. 바로 신라, 경상도죠. 후백제, 전라도죠. 발해의 유민. 이거 발해는 어디입니까? 저 북한 또는 만주. 여기에 사는 모든 민족들을 투항에 오면은 전부 받아주었습니다. 그래서 고려의 정책, 태조의 정책은 바로 민족 통합 정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호족 포섭 정책을 썼습니다. 각 지방에 호족들이 많이 있는데 이 호족들이 반대를 하면은 정치하기가 상당히 어렵겠죠. 그래서 무슨 정책을 썼느냐 하면 혼인 정책을 써서 바로 호족들을 포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책에 보면은 고려의 왕건은 29명의 부인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족이 29개의 호족을 포섭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신관 제도를 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라가 경수랑이 신라를 고려에다가 인계해주고 태조는 바로 경수랑을 경주의 사신관으로 임명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기인제도를 또 썼습니다. 여기서 기인제도라는 것은 바로 뭐냐 하면은 지방의 호족의 자제를 서울에다가 지금으로 말하면 유학을 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의 호족의 자제를 서울에 잡아놨으니까 지방의 호족들이 난을 일으킬 수가 없었죠. 다음에 고려는 민생 안정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세금을 감면시켜주고 또 빈민을 구제하고 또 태조는 훈요 10조라고 해서
후손이 지켜야 할 교훈을 10가지를 내걸은 것이 후뇨 10조입니다. 그래서 첫째, 후뇨 10조를 다 얘기할 것은 없고 3가지만 얘기하면은, 첫째, 불교 정책, 불교를 믿어라. 다음에 풍수지리를 받아줘라. 그래서 풍수지리는 통일신라 말기에 도선이 중국에서 가지고 들어왔는데, 그 풍수지리를 때문에 내가 왕이 됐다. 그러므로 풍수지리를 잘 지켜라. 다음에 3번째, 맏아들한테 임금을 승계해줘라. 맏아들이 없을 때는 둘째도 없을 때는 셋째, 그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 맏아들이 있으면 꼭 맏아들이 왕을 승계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후뇨 10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후 광종이 정책했는데, 광종은 고려의 4대 임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종이 어떤 정책을 썼느냐, 노비 안건법을 썼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는 노비가 바로 권력의 상징이기 때문에 노비를 500명, 1000명, 3000명씩 데리고 있는 호족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노비를 노비 안건법이라고 해서 불법으로 노비를 만든 사람들은 노비를 해방시켜 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비 해방을 노비 안건법이라고 합니다. 또 과거제를 실시했습니다. 광종 때 중국 후주에서 넘어온 쌍계의 말을 듣고서 과거제를 실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에 따른 선발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황제 칭호와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칭제 권원이다. 또는 연호는 바로 광덕 중풍에서 아주 훌륭한 임금은 바로 연호를 자기가 만들어서 또는 부하들하고 협의해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성종의 정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성종은 바로 광종에 이어서 상당히 훌륭한 왕인가 봐요. 그래서 최승로의 시무 28조라고 했는데, 여기서 최승로는 바로 고려는 불교국인데 유학을 중요시 여겨야 된다 하고서 28개의 문제를 내놓고서 이걸 근본으로 해서 나라를 세워야 된다. 나라 정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최승로의 시무 28조가 되겠습니다. 이때 지방은 12목을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향리제도를 마련했는데, 이것은 바로 지방은 뭐냐 하면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대전광역시, 또 동구 또는 서구, 그리고 또 가양동 또는 둔산동, 이것이 바로 지방제도가 되겠습니다. 중앙은 이성육부 중심 중앙관제를 마련했는데, 여기서 이성육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육부, 지금의 각부 장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부, 호부, 예부, 병부, 형부, 공부, 그렇게 해서 육부가 되고, 이성은 상서성, 중서, 문화성 2개를 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성 육부, 그래서 중앙관제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고려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란과 여진의 침입인데, 고려에서는 거란과 여진을 오랑캐라고 했습니다. 근데 거란이 3번은 쳐들어왔는데, 거란의 1차 침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란이 송을 치려고 했는데, 송은 중국에 그때 송나라가 있었거든요. 송을 치기 전에 그 배후 세력인 고려를 먼저 제거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때 거란이 침입했을 때에는 서희가 외교담판으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강동 6주를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예. 다음, 거란이 2차 침입이 있었는데 그 2차 침입은 뭐냐 하면은, 거란은 송나라하고만 교류를 하지 여진과 거란하고는 교류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너들 1차 침입 때 얘기했던 약속대로 안 하느냐 하고서 2차 침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려가 송과의 친선관계를 계속 유지하니까 개경을 함락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임금은 전라도 나주루까지 피난을 하게 된 것이죠. 이때 우리나라에서 싸웠던 훌륭한 장군은 강조 장군이 되겠습니다. 다음, 거란이 이제 세 번째 침입을 또 해왔어요. 네. 이때 강감찬 장군이 귀주 대첩에서 크게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역사상 3대 대첩이 있었는데, 첫째가 고구려 때 을지문덕이 싸운 살수대첩, 고려 때 강감찬 장군이 싸운 귀주대첩, 조선 때 이순신 장군이 싸운 한산도 대첩, 이것이 우리나라의 3대 대첩이 되겠습니다. 이때 거란이 3차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서 천리장성을 축조했는데 압록강에서 도련포까지 천리장성을 쌓게 된 것입니다. 다음, 여진의 침입. 거란이 침입을 하더니 약 100여 년 후에 여진이 또 침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진이 침입했을 때 북동 구성을 축조했는데, 이때 장군은 누구였느냐? 윤관이 별무반을 조직했습니다. 별무반을 조직해서 말이 있는 사람은 신기군, 말이 없는 사람은 신보군, 또 스님들은 항마군, 이렇게 별무반을 조직해서 여진을 물리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구성을 쌓는데, 여기는 바로 지금의 한경남도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안 살아요, 여기는. 그래서 이 구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삼남지방,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에서 사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그 주변에 살린 것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 구성을 또 지키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구성을 다시 반환시켜 줬습니다. 왜? 여진족이 간청을 하고 또 방어가 어려워지고 하니까 구성을 반환했습니다. 다음에 여진이 차차 성장을 하더니 금이라고 나라를 건국했습니다. 예, 여진. 아까 얘기한 거란은 은이라는 나라를 세웠는데 여진은 금이라는 나라를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진은 금을 건국하고 거란을 멸망시킨 게 된 것입니다. 다음, 여진이 고려에 침입하면서 군신관계를 강요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자겸 등의 집권층이 금의 요구에 굴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은 임금의 나라, 고려는 신하의 나라, 그게 바로 군신관계가 된 것이 되겠죠. 그래서 금과 군신관계를 맺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무신정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려는 바로 귀족사회가 되는데 문벌 귀족사회입니다. 무신을 아주 천하게 여겼어요. 네. 무신을
사람 대접을 쉽게 얘기해서 잘 안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벌 귀족 세력이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신진 세력과 대립을 했고, 그러니까 그때 문벌이 가장 우두머리였던 이자겸이 난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난을 일으키게 되니까 바로 묘청이 서경천도 운동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왜? 이 묘청은 바로 스님이었는데 개경은 벌써 시운이 지나고 서경은 일어나는 도시니 서경으로 옮기자. 서경은 지금의 평양이 되겠습니다. 이때 임금도 서경으로 옮기려고 궁궐도 직후했습니다. 그러나 개경파한테 져서 서경으로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다음 무신정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신정변은 바로 뭐냐? 무신을 아주 차별을 하니까 무신들이 문신들을 제거한 것이 무신정변이 되겠습니다. 이때 무신정변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가 누구였느냐면 정중부 이의방인데, 이 정중부가 무신의 가장 우두머리였었어요. 그런데 이자겸의 김부식의 아들이 김돈중이가 정중부의 수염을 잡고 흔들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무신들을 무시하니까 무신 정변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왕이었던 의종은 귀양가고 문신들은 완전히 제거하고 무신 집권 시대가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신 정변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신 정변 중에서 가장 오래 정권을 잡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최충원이 되겠습니다. 4대 60년간 정권을 지속했는데, 교정도강, 정방, 도방, 삼별초가 있는데 여기서 삼별초가 참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삼별초는 좌별초, 우별초, 신의군 해서 이 삼별초는 민족의 발전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끝까지 몽고하고 싸우자 한 게 삼별초가 되겠습니다. 이때 삼별초의 우두머리는 배중손이 되겠어요. 그런데 결국에서 삼별초도 망하게 된 것입니다. 강화도에서 진도로 옮기고 진도에서 제주도로 옮겼으나 결국에서 삼별초도 무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농민과 천민이 저항이 있었는데 무신 집권자들이 가혹한 수탈을 동요로 하층민이 봉기를 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최충원의 노비였던 만적이 난이 일어났었죠. 그리고 하층민, 바로 망이 망소이 난이 일어났는데, 망이 망소이는 지금의 어디쯤 되느냐 하면은 한 군데는 아니지만 우리 대전에도 탄방동 거기에 가보면은 망이 망소이의 그 동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삼이와 효심의 난, 이게 다 하층민들이 난이 되겠습니다. 하층민의 봉기가 일어나게 돼서 바로 이게 무신 정권이 들어서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한국사 강의를 마치겠습니다.